4월 21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4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3% 하락한 2544.4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91% 하락한 868.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C엔지니어링, 한농화성, 엑서지21, 누보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사료 곡물 섹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했던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들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던 흑해 항로를 봉쇄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심화되자 유엔과 터키가 중재에 나서서 우크라이나의 세계 항구에서는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협정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임시 협정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겨울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언제까지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러시아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곡물 협정은 다음 달에 만료되게 되는데요.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러시아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사료주와 곡물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우크라 재건 섹터입니다. 어제 한 단독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국내 5대 그룹과 전후 재건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러시아는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5대 그룹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LG와 롯데가 포함되며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규모는 한국 돈으로 약 850조에서 1000조 원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건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민간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삼성 SDI와 SK온은 각각 전고체와 차세대 전 파일럿 라인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물 가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차전지 순환 시스템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되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한농화성이 LG와의 공동개발 이력이 부각되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RF세미는 최근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판권 확보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2차전지 대장주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AI 섹터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방한 중 국내 AI 스타트업 및 차기 유니콘 후보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 업스테이지, 스캐터랩, 뮤튼, 프렌들리 AI, 마음 AI 등 국내 주요 생성 AI 관련 스타트업 대표 및 최고 기술 책임자와 비공개로 만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진행된 이번 만남에서 스미스 부회장은 국내 AI 스타트업과 AI, 클라우드, 챗 GPT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 AI 스타트업의 자체 AI 모델 개발 현황을 듣고 이를 챗 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클라우드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에 최근 마인드랩에서 사명을 변경한 마음 AI를 비롯해 셀바스 헬스케어도 함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5번 한중 갈등 섹터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 당국이 말참견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우리 외교부 또한 중국 외교 당국을 향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중 분쟁으로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또한 중국과 분쟁이 우려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히토류 관련주들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게임이나 화장품 면세점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이위드와 코스나이는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급등 마감한 종목이었네요. 다음은 6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TSMC의 1분기 실적 매출액이 가이던스에 부합했고 이익률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저점 통과로 판단된다며 하반기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한편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인 램리서치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지만 이번 실적이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모건 스탠리의 비중 확대 의견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 국내 반도체주 일부도 강세로 마감했지만 그중 10% 이상 상승한 것은 JI테크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엑서지21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적 호전 기대감이라는 명분을 달고 상한가에 직행했고요. 다음으로 비나텍은 SK 에코플랜트와 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 USNC와 수소 생산 허브를 구축했다는 소식, 그리고 윤 대통령이 원전과 수소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발언에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SNK 폴리텍은 이틀 전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인데요. 따로 뉴스는 붙지 않았지만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 호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로 부각받은 것이라 추정됩니다. 한편 큐리언트는 지난 19일까지 열렸던 미국 암연과학회에서 신규 항암제 Q901의 적응증 확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하며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골든센츄리는 어제 장마감 후 적정이익량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플래스크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플래스크는 이틀 전 참여형 하이엔드 게이밍 플랫폼 나우다의 생태계를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 개발한 게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GS글로벌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독일이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 사고가 독일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독일 내 모든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GS글로벌이 석탄 관련주로 부각받은 것이라 추정되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